안녕하세요. 오늘은 Latent Space Auto-Regression for Novelty Detection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따라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아노마리 디텍션이란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됐다고 생각되는 대부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을 부릅니다. 따라서 아노마리 디텍션, 아니 노벨티 디텍션, 아니 노이즈 디텍션이라고도 불리고요. 비지도 학습 기반 이상치 탐지에는 이제 트레이닝 페이스에서는 이상치 데이터가 거의 없고 이제 정상 데이터로만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할 때만 앱노멀 데이터가 존재를 하여서 정상 데이터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면 여기서 이제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말리 디텍션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재구축 Reconstruction Score Based 이상치 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력된 샘플과 재구축된 샘플의 차이를 통해서 이 차이가 크면 비정상, 차이가 적으면 정상, 이렇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 재구축 에러를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계별로 보시면 우선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정상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여서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정상 데이터의 정보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단에서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런 앱노멀 같은 게 없고 첫 번째 그림처럼 모두 정상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제 이 모델은 모두 정상으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테스트 정상 데이터를 넣어도 이제 정상 데이터처럼 만들어집니다. 재구축이 됩니다. 따라서 리컨스트럭션 스코어를 인풋과 리컨스트럭션 된 것의 차이라고 보면은 이 정상 데이터일 때는 이 차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아노말리가 껴있고, 즉 이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앱노멀 데이터일 때는 모델을 통과하게 되면 이 모델은 학습 단계에서는 정상 데이터로 학습했기 때문에 정상처럼 재구축이 됩니다. 따라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이 차이가 크게 되므로 이 에러 텀으로 하여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어토 리그레션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오토 인코더 기반으로 된 것인데요. 우선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X에서 이제 X에 상응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도출하는 인코더 부분과 확률 모델을 나타내고 있는 즉 Z의 분포를 추정하는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턴트 벡터 Z에서 X 틸다라고 해서 이제 재구축된 X를 만드는 디코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 핵심인 오토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페이즈인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나타납니다. 우선 손실함수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 나오는 방법론의 손실함수는 크게 두 가지 텀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선 첫 번째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해서 전에서 말씀드린 이제 입력 x와 재구축된 틸다 x의 차이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z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를 같이 손실함수로 고려합니다. 네, 그래서 로스 펑션의 각 텀마다 차근차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리컨스트럭션 텀은 x와 x 틸다의 재구축된 x와의 차이를 이제 마이너스 하여 절대값을 씌운 후 제곱을 하여 평균을 구한 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텀으로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텀이 있는데요. 이 식은 아래와 같이 풀어쓸 수 있습니다. 로그 h, 이 텀에서, 이 항에서 p 스타를 더하고 p 스타의 로그를 더하고 뺍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처음 두 개의 항을 합쳐서 이제 p 스타와 h 간의 k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남은 항을 특별히 h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손실 함수는 reconstruction error와 그 K divergence 즉 실제와 파라미터 아웃풋의 차이 이 텀이 되겠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대문자 H로 표현이 된 이 텀, 즉 이제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differential entropy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로스 펑션을 이 세 가지 텀으로 두었으니까 이 세 가지가 최소화가 돼야지 이제 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이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고, 리컨스트럭션 에러라 하면 이제 처음 학습을 할 때는 정상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이 정상 데이터는 오토인코더로 인해 원본 데이터가 매우 흡사하게 재구축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리컨스트럭션 에러 텀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P스타와 전에 말씀드렸던 P스타와 H가는 K의 다이버전스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Z들과 그리고 어토리그레시브한 방법으로 구한 Z 간의 차이를 K의 다이버전스 텀을 최소화하여서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만든 분포가 실제 분포와 비슷하게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텀으로 이제 대문자 H로 표현된 엔트로피 값은 정상 데이터 간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여서 정상 데이터의 레이턴트 벡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상으로부터 조금 벗어난 이상치도 예민하게 탐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인코더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인코더는 다음 위와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컨버리션 2D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레지듀얼 블럭을 통과합니다. 레지듀얼 블럭은 두 층의 컨버리션 2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운샘플링 블럭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은 두 층의 컨버리션 2D와 한 층의 컨버리션 2D의 결과를 합쳐서 액티베이션 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있고요. 따라서 인코더의 인풋과 아웃풋을 정리를 하면 인풋으로는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fully connected를 통과한 1차원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비디오일 때와 이미지일 때로 나눠서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 인풋이 비디오일 때는 죄송합니다. 인풋이 이미지일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를 따르지만 인풋이 비디오일 때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서는 이제 Causal 3D Convolution을 먼저 통과를 하고, 그리고 5번의 다운샘플링 블럭을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Temporally Shared Full Connection을 통과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Causal 3D Convolution은 3D Convolution 중에서도 Previous Timestamp의 정보만을 사용하는 컨볼루션이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Temporally Shared Full Connection이란 이제 인풋 피처 맵의 타임 엑시스에서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리니어 프로젝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evious time step만을 참고로 하는 이 temporally shared full connection을 둔 이유는 템포럴 순서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즉 순서에 혼란이 없이 그 전 것만 봐서 그 다음번을 이 정보를 만드는 이 순서를 유지하고자 하여서 이것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텀입니다. 중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이 도입되는데요. 그것은 위의 식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위 식과 같이 이제 P, ZI에 대해서 ZI 바 Z I보다 작은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 텀의 곱으로 PZ를 구하는데요. I가 기준일 때 I의 전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을 해서 PZI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전 순서를 참고하여 그 다음 것을 보는 오토리그레시브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previous observation에 의해서 결정되는 PZI들의 곱으로 저희는 최종적인 PZ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퀀셜하게 곱하여서 PZ 분포를 미리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PD는 컨디셔널하다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뭐 오토그리스한 모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온 특징이지만 PZI를 구할 때 Z1, Z2, 그래서 Z 전까지 I-1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변의 PZ를 구하는 것은 각각의 Z의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좀 자세하게 보시겠는데요. 여기서 각 Conditional Probabilistic Density는 이제 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빈이 총 100개가 있었고 이 빈의 개수가 100인, 즉 라지 B가 100인 퀀티테이션 빈스의 다양한 분포로 각 CPD는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위에 그림을 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인데요. 인코더는 바운디드 펑션으로 작용해서 각 zi가 0과 1 사이의 값으로 하게 되고 값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각각의 x에 상응하는 z라고 하면 이제 0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되게끔 시그모이달 액티베이션을 한 후에 100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각 zi가 0부터 100 사이 값이 되면 0부터 1까지의 범위의 100개의 빈수로 리니어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빈수들은 0부터 1, 1부터 2, 2부터 3, 3부터 4 해서 99부터 100까지 이제 100개의 빈수로 나눠서 이제 100개의 뭐 구간이 있다면 이제 각 zi가 상응하는 갖고 있는 마땅한 값을 각 빈에 들어갈 만한 확률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zi가 100차원의 카테고리의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중에서도 100차원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빈, 가장 zi가 해당하는 알맞은 빈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ategorical counterpart와 estimated CPD 사이의 크로스 엔트로피 값으로 최종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디코더 파트입니다. 디코더는 그림과 같이 이제 인코더의 반대 역순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세 차례의 업샘플링 블럭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레지듀어 블럭을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컨볼루션 2D를 통과합니다. 이때도 업샘플링 블럭은 두 층의 트랜스포스드 2D 컨볼루션 연산과 한 층의 트랜스포스 2D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를 합치는 블럭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레지듀얼 블럭은 두 층의 2D 컨볼루션 연산으로 된 블럭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경우, 즉 인풋이 이미지일 때의 경우고 인풋이 비디오일 때는 약간 다른데요. 이때는 temporally shared connection을 통과한 후에 5층의 업샘플링 블럭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볼루션 3D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때 업샘플링 블럭은 두 층의 트랜스포스 2D 컨볼루션 연산과 한 층의 트랜스포스 2D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를 합치는 블럭이고 이 레지듀어 블럭도 역시 두 층의 2D 컨볼루션 연산으로 된 블럭입니다. 이렇게 모델이 학습이 되고 이제 인퍼런스 단에서는 저희가 어떤 인퍼런스로 오는 테스트 데이터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스코어를 정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아노말리 스코어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손실함수와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reconstruction error가 표현이 되고 사용이 되고 그리고 특이점으로는 log likelihood error도 같이 더해져서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인 데이터는 high reconstruction error를 갖고 있고 즉 이 재구축 에러가 크고 log likelihood 에러가 큽니다. 우선 재구축 에러가 크다는 것은 이제 노마 데이터로 학습시킨 오토인코더에서 재구축이 다른 형태로 인풋과 다른 형태로 된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이제 인풋이 비정상이었다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그 라이클리후드 에러를 같이 이제 고려해서 스코어를 계산하는 이유는 리컨스트럭션이 아무리 뭐 이상치여도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비정상적인 레이턴트 벡터로 매핑되었을 때를 감지하여서 이제 미세한 차이인을 갖고 있는 이상치도 잘 탐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다음 식으로 정리하면 밑에 식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텀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실제 레이턴트 벡터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나온 레이턴트 벡터 간의 차이를 통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앱노멀 데이터의 레이턴트 벡터가 다름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풋이 이미지일 때를 보시겠습니다. 클래스가 여러 개인 이미지 데이터인 경우 원 클래스 노벨티 디텍션을 수행하고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들을 인풋을 받아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향으로 각각의 Z에 대한 CPD를 도출합니다. 여기서 오토 리그레시브 에스티메이터는 여러 층의 마스크드 풀리 커넥션을 스태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토 리그레션 레이어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러스 텀의 이제 로그 P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O라는 것은 W 각각의 웨이트와 이제 히든 레이어 H 값, 히든 레이어의 값을 곱하여서 만들어진 값이고 아웃풋이고 이것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히든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번째 히든 노드는 이제 그 전 단계 애들만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고려하여서 이제 세 번째 히든 레이어의 세 번째 노드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것이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을 이제 그 방법을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타입 B와 타입 A가 있습니다. 타입 B는 이제 자기 자신도 포함해서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타입 A는 온전히 자기의 전 단계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밑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립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정보도 가져가기 때문에 타입 B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웨이트도 이제 1번과 2번과 3번과의 관계를 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웨이트도 1번과 3번, 2번과 3번, 그리고 3번과 3번 간의 웨이트만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층의 이제 히든 레이어를 통과하여서 마지막으로 아웃풋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로스는 오른쪽 식과 같이 이제 카테고리어 프로버빌리티와 에스티메이티드 CPD를 곱한 값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그 직사각형들로 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것도 역시 마스크드 풀리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자신 두 번째면은 이제 첫 번째의 값만 가져오고 두 번째 초록색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값만 가져와서 보겠고 이제 제일 마지막 파란색 값이면 첫 번째부터 그 전 단계, 마지막에서 전 단계만 이 정보만 가져와서 계산하겠다는 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엠리스트와 10% 둘 다 10개의 클래스의 AURC 평균을 내봤더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워스라는 모델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C810에서는 AURC가 높아도 0.641이고 이것도 굉장히 낮은 AURC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 수치를 비판하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풋 데이터가 비디오일 때입니다. 인코더의 결과물이 이때는 각 채널별로 이제 타임 곱하기 d 형태의 피처맵으로 나오기 때문에 커널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컨볼루션 연산에 적용되는 그 커널 좌우로 움직이는 그 커널 죄송합니다.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이 커널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시점 t-1의 전제와 분석하고자 하는 시점 t의 일부분에 커널을 입히는 컨볼루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리그레시브 해야 하므로 서로 다른 D개의 컨볼루셔널 커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 그림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겠는데요. 우선 아래 왼쪽 그림을 보시면 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전 시점 t-1 시점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보고요. 그리고 그 현재 시점 j가 1일 때 그 현재 시점인 경우는 i 전만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자를 기억자를 이제 뒤집은 형태의 커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 D개의 컨볼루셔널 커널을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스타가 네 번째 있을 때는 이렇게 기억자가 이제 아래는 3개짜리 기억자의 커널을 사용하는 것이고 스타가 이제 5번째 자리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뚱뚱한 기억자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D개의 컨볼루션 커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널들은 띠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즉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고 각 채널에 대한 패턴을 캡처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스크드 스택트 컨볼루션에서 i번째 컨볼루션은 이제 여기서 이제 구하는 웨이트와 이제 그 인풋 그 매트릭스로 연산이 되며 진행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M이라는 매트릭스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그 아래 식을 보시면 다 1, 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마스크로서 작용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J가 0일 때, 즉 시점이 이제 t-1 이전 시점이면은 다 1로 보겠다라는 것이고 J가 1일 때, 현재 시점일 때는 I 기준으로 이제 그 점만 보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타입 A와 타입 B로 나뉘어서 타입 A는 그 이전만 보겠다라는 것이고 타입 B는 그 K가 이제 I를 포함하는 그 이전 시점까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시점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현재 시점 J가 1일 때도 I 다음에 오는 것들은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이외의 값들은 커널 값들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파이널 채널 수가 비의 개수가 되게 하여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가 1부터 d까지의 결과가 콘캣되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제 이 커널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움직이면서 각 타임 스태프에 대한 아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비디오 데이터에서는 총 2가지 데이터가 사용이 됐는데요. 우선 USCD PAD2라는 데이터와 상하이 테크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거리상에서 이제 그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이상치, 즉 뭐 인도에 갑자기 등장하는 차라던가 소매치기 아니면 싸움 이런 이상치들을 감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USD 패드2 같은 경우는 향후 각 프레임 내에 가장 높은 아노말리 스코어를 구하여 거리상의 변환 부분을 탐지 가능하게끔 하는 데이터이고 상하이텍 데이터는 그 향후 렉탱귤러 패치를 이동시키며 아노말리 스코어를 각 렉탱귤러마다 구하여서 거리상의 변환 부분을 탐지 가능합니다. 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USCD
UCSD 패드2 데이터와 상하이 테크 데이터에 대해서도 모두 AURC가 0.954, 0.725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모델에 비해서 여기서 제안하는 아워스라는 이 모델이 즉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상하이 테크에서는 다음과 결과와 같이 이제 FFP 플러스 MC 이 모델이 가장 성능이 높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이제 MFC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FFP는 비디오상에서 프리딕티드 모션과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아래 우측 하단에 있는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 진행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 각각의 실험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실험에서 핵심은 노벨티의 가시적인 시멘틱 정보만으로 이상치 탐지를 해도 좋은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멘틱 정보만으로도 이상치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시면 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레지넷 50 이미지넷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지넷으로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레지넷 50으로 시멘틱 레프레젠테이션 추출하고 거기서 이제 인풋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정보를 갖고 있고 밑에 레지넷 50 그리고 10%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 데이터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레지넷 50으로 시멘틱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여서 인풋에 추가해준 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ROC 커버를 보시면 당연히 레지넷 50 그리고 10파 같은 경우는 10파텐으로 프리트레인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10파텐으로 테스트를 하여서 이미 너무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레지넷 50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같은 이미지고 프리트레인을 시켜도 이제 언슈퍼바이스드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보시면 이제 오른쪽 그림도 보시면 이것은 시멘틱 스페이스로의 매핑을 보시겠는데요. 각각의 이미지가 있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시멘틱 스페이스에 대응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이미지가 시멘틱 스페이스에 표현되는 이 정보만으로는 이미지상에 있는 이상치를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 실험의 취지는 이제 해당 모델이 LSTM에 비해서 나은가 아니면 새로운 목적에 쓰여도 무방한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우선 LSTM과 비교를 하시면 왼쪽 표와 같이 이제 ARC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MFC와 MSC를 여러 층으로 스태킹할 때 이상치 탐지 성능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LSTM처럼 메모리 셀에 모든 히스토리를 저장하며 웨이트를 쉐어링할 때 스페셜라이제이션과 모델 캐패시티를 모두 저하시키기 때문에 ARC가 LSTM에선 낮아지고 MFC 그리고 MSC를 도입할 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TM과 다르게 이제 MFC와 MSC는 각각의 결과 CPT를 도출할 때마다 독립적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해낼 수 있다고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드라이브 데이터라고 해서 운전자의 입장에서 시선의 포커스 점을 예측하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0.926의 높은 AURC 성능을 내며 어텐션 시프트를 발생할 때, 즉 어떤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로상에 다른 차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이상한 것이 발생했을 때 노벨티 스코어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밸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논문에서 각종 실험들을 한 것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각종 증명 실험들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와 로그 라이클리후드 에러를 모두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DAE와 다른 점인데요. 이렇게 로스 펑션을 로그 라이클리후드 에러, 리컨스트럭션 에러 이렇게 모두 사용한 에러를 실험하여서 로스 펑션을 구성하는 것이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시면 LLK, 로그 라이클리후드 에러 아니면 리컨스트럭션 에러, REC 이것만 사용한 것보다 이것을 합쳐서 로스 펑션으로 사용한 것이 모든 5개의 데이터 셋에 대해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른쪽에 이제 ROC 커브로 시각화하였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초록색, 즉 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minimizing differential entropy로 인해서 뭐가 좋아지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정상 데이터를 엔트로피를 가장 최소화시켜서 정상보다 조금이라도 달라도 훨씬 더 달라 보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 중에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그 라이클리후드 에러를 세분화해서 디퍼런셜 엔트로피로 나눌 수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앞에 곱해진 람다가 있었는데 그것을 증가하면 이 디퍼런셜 엔트로피 텀이 감소됨으로써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이제 어토 리그레시브 오더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토 리그레시브 오더, 그리고 랜덤 오더, 인버스 오더로 모두 실험한 결과 어토 리그레시브 오더를 두어서 학습하는 것이 엠리스트의 0부터 9까지 모든 클래스에서의 로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최대였습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아주 제대로 실험을 하려면 여기다가 플러스로 아예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이제 랜덤 오더와는 다르게 아예 이러한 그 인풋에 대한 오더를 고려하지 않는 것과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오토 리그레시브 오더가 이제 한번 걸쳐지고 그리고 2번 걸쳐지는 그런 모델이랑 비교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아니면 더 설득력이 높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와의 비교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모델과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최소화하는 것을 이제 학습할 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차이점으로는 이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델에서는 deterministic 매핑을 사용하고 있고 VA는 이 deterministic 매핑이 아니라 이제 posterior distribution에서 Z를 샘플링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deterministic 하지 않게 매핑을 시킨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델은 프라이어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향으로 도출하고 있고요. VA 같은 경우는 프라이어 분포를 사전에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VA랑 비교했을 때 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델의 장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이제 이상치 데이터를 다른 엔트로피의 Z로 매핑시키기 때문에 시킵니다. 참고로 VA 같은 경우는 이제 Z의 분포가 프라이어와 같도록 만들어져서 이상치 데이터의 다른 엔트로피의 Z도 하나의 프라이어와 같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훨씬 더 장점이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over regularized 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한 프라이어를 갖게 될 경우 over regularized 될 확률이 큰데 여기서는 이제 아예 프라이어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도 보시면 이제 VA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regularized 된 것이 심한 것들이 이제 보이고
오른쪽과 같이 보시면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모델 같은 경우들이 조금 더 미세한 차이도 잘 구분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밀러 페이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8년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과 유사한 방법론을 쓰는 몇 가지 논문들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emorizing Normality to Detect Anomaly, Memory Augmented Deep Autoencoder for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것을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여기서는 Z와 MI의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웨이트를 둬서 Z를 이제 변형하여 Z 햇을 변형하여 디코딩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MI는 메모리의 각 요소로서 인코디드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추가하는 저장소입니다. Z를 기존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Z햇을 만들거나 확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오토그레시브 베이스드 방법론과 유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리컨스트럭션 에러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오시겐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목표로서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활용하여 특정 클래스에만 해당하는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특정 클래스에만 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로 구성되도록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제한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아웃풋 레이어에 탄젠트 H 액티베이션을 사용하여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1부터 1까지의 범위의 값 플러스 노이즈가 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특정 클래스의 이미지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1과 1 사이의 유니폼 분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어서 특정 클래스의 이미지의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과 탄젠트 H 액티베이션의 아웃풋과 노이즈를 구분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함으로써 특정 클래스에만 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만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 AND와 오시겐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시겐을 보시면 각각의 민이 여기서 말하는 모델들 중에서 가장 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울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는 다양한 에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주장의 실험적인 근거도 보였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에러 외에 오토인코더에 가할 수 있는 레이턴트 벡터 분포를 모디피케이션했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오토리그레시브한 방향은 단방향성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학습하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